중국 대중민족주의의 특징은 뭘까? 굳이 앞에다가 대중을 써 붙인 것은 중국의 이 대중민족주의 혹은 90년대 이후의 민족주의를 이야기하면서 그 주체 세력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첫 수업할 때 우리 그런 얘기 했었죠. 누구라고 했어요? 먼저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인들, 보수 강경 지식인들이 있고 그 지식인들의 이론을 먼저 받아들여서 막 힘을 낼 수 있는 무력을 갖고 있는 군 내에 강경파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지식인들은 그냥 글만 쓴 것이 아니라 인터넷, SNS 활동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이 지식인들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보수, 강경, 군부 세력, 그리고 지식인, 그리고 일반 대중, 이 셋이 민족주의를 매개로 똘똘 뭉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특히 군부라거나 지식인은 소수이지만 대중이 합세했기 때문에 덩치가 커질 수 있죠. 그래서 굳이 민족주의 하나만 안 쓰고 대중민족주의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민족주의를 막 일으키려고 하는 지식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 대중이 중요한 역량을 발휘하는 그런 민족주의가 됐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중국 대중민족주의가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 라는 질문이에요. 뭘까요? 가능성, 감정화, 국가 중심성, 그리고 근본적 도구 기능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요약을 잘 해줬는데 정답이에요. 김수정 선생님. 여러분 이런 장난 해봤어요? 선생님 초등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배우고 나서 이거 했었는데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왼발을 혹은 오른발을 다리를 꼬은 다음에 그 무릎 앞에 슬개 부분을 뭐 둔탁한 걸로 톡 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내가 의도적으로 발을 앞으로 걷어 차지 않아도 반사신경에 의해서 내 의도하고 무관하게 반사신경에 의해서 앞으로 톡 발이 튀어나가는 걸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는 페미니즘에 대한 반사 그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페미니스트의 무척주 반사,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을 듣기만 하면 어떤 놈이 그런 얘기를 하고 걷어찬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선생님 얘기하고 무관한 겁니다. 단지 이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들 민족을 중국을 건드리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곧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반응성 경향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두 사람이 열심히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나 봐요. 이런 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름다운 노랫가락일까요? 아니면은 육두문자일까요? 얘는 욕이 나와요. 사람은 언제 욕을 합니까? 감정이 치솟았을 때 그렇죠. 아하, 중국 대중민족주의는 감정화 경향이 있구나. 비이성적, 비합리적인 그런 대응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뭘 뜻했을까요, 선생님이? 중심. 세 번째 특징으로 국가 중심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국가 중심성이라고 해놓고 선생님이 지금 유빈이가 이걸 중심 그랬는데 왜 이 일러스트레이션을 따왔을까요? 국가 중심성하고 중심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 중심 이 글자 달리 읽으면 어떻게 읽어지나요? 한 글자로 읽으면 뭐예요? 이 두 글자를 하나로 합쳐서 읽으면 뭐예요? 충이요. 충은 무슨 뜻이지? 충성할 때 충성은 무슨 뜻이지? 여러분 내가 복종한. 중국어 공부하는 팁 줄게요. 한자는 한자는 상형이거나 어떤 물체의 생김새를 본땄거나 아니면 회의 글자 하나하나가 뜻을 갖고 있는 뭐 이런 거잖아요. 6개 그 조자 원리 중에 하나 보면 그럼 이 글자를 따로따로 읽으면 중심 두 글자였는데 하나로 읽으면 충이래요. 그럼 다 알아요, 여러분들. 국가에 대한 충성 다 알아요. 그럼 국가에 대한 충성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거 물어봤어요. 아무도 대답 못해요. 여기 선생님이 팁을 주면 타자라고 하는 거죠. 타자. 한 글자가 복잡한 좌우, 상하 혹은 박, 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한 부분 한 부분 떼내서 보자라는 거예요. 이걸 떼내서 충이라는 글자를 역으로 떼서 봤더니 가운데 중자와 마음 심자예요. 근데 국가에 대해서 충성을 하랄 때 이걸 쓴대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국가를 자기 마음의 한 복판에 놓아라 라는 거예요. 그럼 충성의 그 충이 뭔지 알겠지요? 여러분, 혹시 선생님이 이제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기독교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 기독교인 있죠? 크리스찬 있죠? 그 사람들을 마음 복판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겠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그리스도가 있겠죠. 만약에 불교도라고 하면 부처님, 석가모니가 있겠지요. 상대 자기가 신앙하는 믿는 그 절대자를 자기 가슴에 담았어요. 그럼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 절대자에게 쏠릴 수밖에 없죠. 그게 충자예요. 그러니까 국가 중심성을 띈다라는 얘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국가 우선, 무슨 일이 있어도 국가 말에 따라가겠다라는 거죠. 나 개인은 뒤로 빼자. 국가를 우선시하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중국 대중민족주의가 갖고 있는 반응성, 감정 갖고 있다. 그 다음에 국가 중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요거 뭐예요? 킹라니? 이거 뭐 하는데 쓰는 거죠? 긴 거리를 가고자 할 때 이동 수단이에요. 중국의 이 대중민족주의가 정부 차원에서 보면 근본적 도구 기능으로도 쓰이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중국 사회가 막 불안정하고 이럴 때 민족주의를 슬쩍 끄집어내게 되면 사람들이 안정 찾는 경우가 있더라. 그 케이스가 뭐예요? 1989년 천안문 사태 때다. 천안문 사태를 무력 진압했어요. 탱크가 들어가서 진압했어요. 여러분 같은 대학생들이었었어요. 자, 그 다음날 이제 조용해졌어요. 그러면 학교가 됐건 집으로 갔었던 이 학생들이 탱크가 들어왔어. 우리 이제 주장 안 할 거야. 이래야 돼요? 오히려 지금은 탱크가 저 소총이 무섭지만 난 나의 뜻을 굽히지 않겠어. 우린 민주화돼야 돼. 하고 지하로 숨어들어서 계속 반정부 시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안 그랬어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라는 듯이 중국의 젊은이들, 반정부 시위에 나섰던 젊은이들 혹은 사회 세력들이 조용해졌어요, 일순간에. 왜요? 바로 민족주의를 도구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어떻게 민족주의를 도구적으로 이용했느냐? 봐라. 니네 동구권 봐라. 소련 봐라. 자유민주 외치다 보니까 이탈되지 않니? 나라가 망가지지 않니? 이제 89년에 그랬지만 1년, 2년 지나면서도 계속 국민들한테 민족주의를 심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소련이 무너졌네. 15개 나라가 없어져 버렸네. 그럼 우리 중국도 뭐야? 4개, 5개로 나뉘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위대한 중국을 건설해야지. 이런 식으로 도구 기능이 있었다라는 거죠. 또 정부의 외국 압력 대처용이라고 하는 것은 야, 중국 니네 너무하잖아 하고 다른 나라가 뭐라고 문제 제기를 해오면 그럴 때 슬쩍 정부가 나서서 외교 석상에서 하는 이야기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합리적으로 답변을 하려 치면 자기네가 궁색해져. 자기 이익을 놓치게 돼. 그럴 때 민족주의를 슬쩍 사회에서 일어나게끔 하면 막 시위를 하겠죠. 젊은 애들이 시위를 하게 되면 나도 니네들 이야기 들어주고 싶은데 우리 국민들이 절대 안 된대잖아. 저거 봐. 이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민족주의를 도구성으로 이용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민족주의 지식인이 결합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요건 좀 그림이 보기 좋네요. 요건 뭐예요? 악어와 악어새가 있는 것처럼 얘는 지금 둘이서 사이가 좋아요. 왜냐하면 뭐 시야 청소를 해주는 건 아니겠지만 뭐 요런 데 있는 작은 그 미생물 같은 걸 얘가 좀 먹어주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공존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 이걸 쓴 이유는
만약에 온라인에서 민족주의 지식인이 대중들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냐?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온라인은 토론장. 요즘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지금 영상 수업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 인터넷이 없었더라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업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과 선생님이 만나서 토론을 하고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민족주의 지식인들과 그런 민족주의를 쫓아가고 있는 대중들 간의 어떤 토론의 장, 그리고 지식인과 지식인 사이도 마찬가지이죠. 지식인이 둘이 모여서 카페에서 자기가 주장하는 민족주의, 또 상대가 주장하는 민족주의, 토론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두 사람한테밖에는 끼치지 못하겠네요. 그런데 SNS, 인터넷을 통하게 되면 거기 방문하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A가 하는 말이 맞는지 B가 하는 말이 맞는지, 나는 어떤 것을 받아들여서 내 친구한테 전파를 할지. 그래서 아하, 인터넷이 토론장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건 뭘까요? 이 그림은 뭐예요? 선생님도 이 그림 처음 보고 이거 뭐지? 했어요. 이거 뭐예요? 자, 퀴즈 한번 냅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연상이 되어지는 우리나라 속담 뭘까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입니다. 이영근 빙고. 말은 말인데 발이 없어요. 날개가 있어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빨리 전파가 된다. 그 토론을 네티즌들이 수용하면서 자기 친한 친구들한테 퍼나르겠죠. 그래서 전파를 하게 된다. SNS가 이런 중요한 성격이